아직 20%밖에 차지 않았는데 전국 상권 성장성 1위 찍어버린 평택 고덕 신도시. 오늘은 평택 고덕 신도시에 나왔습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부터 계속 탐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전국 3,850여 개의 모든 행정 읍면동 중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상권의 총 매출 규모 성장성이 압도적인 1위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점포는 17개, 시장 규모는 월 평균 26억 정도 기록하는 작은 규모의 상권이었는데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점포수 700개, 월 평균 340억 정도를 기록하는 큰 상권으로 발전했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점포수 42배, 매출은 13배가 늘어나는 지역은 전국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이 정도로 상권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은 없죠. 동탄 3기나 양주, 회천 신도시 정도가 전국 성장성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고덕의 성장 기울기보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고덕 신도시는 3단계 중에 아직 1단계 완료라는 점입니다. 전체 5만 8천여 세대가 계획된 신도시인데 현재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1만 2천 세대에 불과하죠. 전체 계획한 세대수에서 20%가 채 입주하기도 전에 상권이 13배 성장했다니, 그럼 3단계까지 완료되면 대체 몇 배나 성장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제가 왜 여길 계속 와보고 싶었는지 이해되시죠? 주변에서 누가 코인으로 1300% 벌었는데 그게 아직 5분의 1밖에 안 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지난 5월 20일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처음으로 방문한 곳도 이곳 고덕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라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고덕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려 축구장 400개 규모와 맞먹는 289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데 아직도 건설이 한창입니다. 과연 이 대규모 상업단지가 불가사의한 상권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줬을지는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은 현장 답사 전 실내 조사에 좀 더 시간을 들였습니다. 평소 신도시 임장을 갈 때는 주로 아파트 단지 위주로 교통이나 교육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의 형성도를 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상권을 파악하는데요. 이번 고덕 신도시는 앞서 말했듯이 상권이 급속도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도시 상권은 입주가 다 끝나고 교통과 교육시설도 다 갖춰지고 사람이 살만한 기본 조건이 갖춰지면 나중에 채워지는 편입니다. 예정된 세대수가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임차료를 내면서 장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신도시 초기에는 임차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상가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입주가 끝나갈 무렵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덕 상권은 입주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신도시 상권과는 다른 형성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른 구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상권의 성장세를 이끌었고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고덕 신도시 상권은 전체 735개 점포가 운영 중인데 이 중에 431개, 58.6%가 음식업입니다. 소매점이 135개로 18.4%고요. 생활서비스가 72개, 9.8%, 교육서비스가 41개, 5.6%, 여가 오락서비스가 30개, 4.1%, 의료서비스가 26개, 3.5% 순으로 집계됩니다.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구성은 일반적인 신도시 상권의 구성이 아닙니다. 먹자 골목급의 음식업, 여가 오락 서비스업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활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비중 또한 높다는 점입니다. 주거지 주변에 많은 이용 서비스나 학원 수도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죠. 반면 병의원 비중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다른 신도시에 가면 1층에는 약국이 있고 2층부터 꼭대기까지 이런저런 병의원이 차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지역은 아직 병의원 수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상세 업종별로 보면 2019년에 비해 현재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커피 전문점으로 무려 79개가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한식 66개, 편의점 52개,
치킨 25개, 미용실 22개, 갈비 삼겹살 21개, 중식 20개, 피부관리숍 18개, 호프집 15개, 분식과 어린이집이 각각 12개씩 늘었습니다. 주거지가 중심이 되는 신도시치고는 주점이나 고깃집이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2021년에 비해서는 한식 32개, 커피 30개, 편의점 20개, 미용실과 피부관리숍이 11개, 갈비 삼겹살과 일반 유흥주점이 10개, 중식 9개, 치킨 8개, 호프집이 6개 늘었는데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저녁 시간대 주류 판매 업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신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죠. 이제 주변 아파트 단지부터 발달한 상권까지 둘러보면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 서정리역에서 출발하여 센트레빌 NHF 3단지부터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지하철역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는 도보로 10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신안 인스빌, 제일 풍경채, 자연엔 자이 단지만 해도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삼성전자 산업단지 초입이나 호반 서밋 단지와는 40분가량 소요되죠. 다른 신도시들이 집과 가까운 지하철역을 크게 강조하는 데 비해 고덕 신도시는 교통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지하철로 서울 출퇴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기도 신도시들보다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서울과 거리도 멀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둘러본 센트레빌 NHF 3단지 아파트는 지난 신도시 탐방에서 잠시 언급했던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하지만 LH 지분이 100%가 아니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 모인 자금을 합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이 다른 단지입니다. 51, 59, 74, 84 타입이 있고 51 타입은 보증금 3,900에 월세 40, 59 타입 보증금 5,100에 월세 45, 74 타입은 보증금 7,200에 월세 63, 84 타입은 보증금 8,600에 월세 68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요즘 공공임대형 주택은 예전보다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면적과 아파트 단지가 주는 환경을 고려하면 이 정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비싸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물론 제약이나 우대사항을 잘 확인해 봐야겠지만 1인 가구나 신혼부부와 같이 젊은 층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23년 9월 예정인 신혼 희망타운 496세대가 한창 공사 중이고요. 평택, 고덕, LH 35단지 아파트가 나타납니다. 국민임대 389세대와 영구임대 160세대로 구성되어 549세대인 단지인데요. 위 센트레빌 단지보다 공급 면적이 작은 29, 37, 46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29 타입은 보증금 1224에 월세 14만 5천원, 37 타입은 보증금 2138에 월세 19만 2천원, 46 타입은 보증금 3316에 월세 2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보다 공공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더 내려오면 근린 상가들이 한 블록 안쪽으로 보이고 국립농산품 품질관리원이 대로변에 있습니다. 여길 지나 내려가면 A6 블럭에 행복주택 1600세대가 나타나는데요. 최초 입주월이 22년 8월인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입니다. 16, 21, 26, 36 타입이 있고 보증금은 1938만원에서 4512만원, 월세는 78,000원에서 190만 2천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급 면적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면적이 배당되어 있는 역시 공공적 성격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은 21년 7월에 승인된 891세대 르플로랑 단지인데요. 공급 면적은 67, 80인데 구조에 따라 크게 67A, B 타입, 80A, B 타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올라온 매매 거래 물량은 67제곱미터 1건, 80제곱미터 1건인데 각각 5.5, 6.5억으로 올라와 있고 전세는 80제곱미터 2건, 2.4에서 2.7억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주민 쉼터 등 단지 조성은 요즘 지어진 아파트 단지답게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플로랑에서 왼쪽 편으로 형성된 단지는 신한 인수빌 시그니처인데요. 20년 4월에 승인된 8개 동 613세대 아파트입니다. 107, 108, 122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07 타입은 매매로 11건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7.2에서 9억 원 수준입니다. 108 타입은 매매 9건 등록되어 있고 7.5에서 9.5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122 타입은 16건에 9에서 12억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놀이터나 어린이집, 자전거 보관소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과 조경에 공을 들인 티가 납니다. 테마가 있는 놀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수빌 맞은편은 풍경채 단지였는데요. 19년 11월 승인된 11개 동 1022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단지로는 주변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단지네요. 109, 110 AD, 128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109 타입은 매매 9건에 8에서 10억, 110 A 타입은 매물 24건에 6.9에서 9.5억, 110 D 타입은 매물 13건에 7.5에서 9.5억, 128 타입은 35건에 8.9에서 13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꼭 평택뿐만 아니라 최근 신도시에서는 공통적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값이 떨어졌을 때 무리하게 내놓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에 매물을 찾기 어려운 단지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심리로 매물이 쏟아지는 단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값이 떨어지기에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과 지금 나온 급 매물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기회를 보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년 연말까지 실거래가가 계속 증가하던 고덕 신도시도 거래 건수가 줄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풍경채 단지는 확실히 정원 면적이 넓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풀과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단지 느낌이죠. 그리고 신한 인수빌과 풍경채는 아파트 한쪽 사이드로 고덕 4초등학교, 고덕 3중학교, 송탄고등학교 등의 예정된 초중고를 끼고 있어 개교하면서부터 학세권 프리미엄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4개 아파트 단지의 동남쪽을 맡고 있는 파라곤 아파트는 19년 6월 준공된 11개 동의 752세대 단지입니다. 92, 109, 140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92 타입은 매매 17건에 7.5에서 8.5억, 109 타입은 매매 26건에 7.8에서 11억, 140 타입은 매매 22건에 10에서 14억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쭉 뻗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이 들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도 잘 되어 있지만 역시 종덕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기역자로 끼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 예정인 경찰서가 단지 앞쪽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자연렌자이 아파트가 보입니다. 19년 7월 준공된 구계동 755세대 아파트고요. 크게는 110, 111 타입이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단지입니다. 110 A 타입 기준으로 매매 37건 7.2에서 10억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111 타입은 매매 20건 역시 7.2에서 10억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단지 내 타입에 따른 가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렌자이 단지는 조경이나 시설 관리가 잘 되고 요즘 아파트 단지답게 잘 지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파트 앞쪽으로 상가들이 맞닿아 있어 슬슬 걸어나가 외식을 하거나 간단한 장을 보거나 미용실 가기에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눈에 보입니다. 바로 옆에 모여있는 단지들인데 어떤 단지는 학교를 끼고 있어 교육의 장점이 있고 어떤 단지는 지하철역과 좀 더 가깝고 또 어떤 단지는 상가를 마주하고 있다는 장점이 나뉘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집을 고르는 수요자의 우선순위와 취향에 따라 각 단지들을 비교해보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이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파밀리 NHF 7단지는 19년 9월 승인된 9개 동 719세대 단지입니다. 공공임대 리츠 형식인데 10년 임대가 가능한 LH와 부동산 펀드의 합작이라고 앞에서 언급했었죠. 기존에 보던 임대주택 단지들보다 84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공급 면적이 큰 편이고 그래서 보증금 8,800에 월세 66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공임대주택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어린이집,
조경등이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는 편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단지 앞쪽에 형성된 상가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산업단지 방면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블럭의 상가와 구성 업종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들만 둘러보다 왔는데 갑자기 유흥주점과 노래방이 보이거든요. 확실히 다른 신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병원과 학원, 간단한 음식업으로 구성된 상가 느낌은 아닙니다. 분명 주변에 저녁 시간대 술집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궁금증을 잠시 미루고 이번에는 21년 10월승인데 고덕 호반 서밋 1차를 먼저 둘러봤습니다. 10개 동에 658세대, 109, 110, 120, 122, 128, 140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능일이 22년 9월 17일부터여서 아직 매물이 많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109 타입이 8.8억 원, 128 타입이 11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형성된 상가들이 공사 중인 곳이 많아서 먼지나 소음 문제가 아직 있어 보이고 당연히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기자기한 조형물이나 놀이터 같은 단지 내 시설은 퀄리티가 높아 보이고 23년 9월 고덕 1초등학교도 예정되어 있어서 주변 상가나 학교 공사가 완료된 이후를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둘러볼 아파트 단지로는 마지막 단지인 어울림 스퀘어입니다. 20년 10월 준공된 13개 동 660세대 아파트고요. 109 타입이 389세대로 가장 많고 90 타입 30세대, 128A와 B 타입이 각각 80세대, 135 타입이 8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테이라고 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죠. 20년 임차인 모집 당시 69 타입 1억 2,500에 14만원, 84 타입 1억 6천에 20만원, 99 타입은 1억 6,800에 30만원, 105 타입은 1억 7,200에 34만원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에게 특별 공급 혜택이 있었고요. 중간에 상권을 끼고 있지만 산업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서정리 천을 마주하고 있어 천세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역시 각 단지별로 매력 포인트가 확실하죠. 이제 삼성전자 산업단지 앞쪽으로 형성된 상권을 둘러보는데요. 서정리 천을 건너 산업단지 앞쪽으로 형성된 상권은 아파트 밀집 지역과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고깃집과 횟집, 호프집과 점심 식사 가능한 한식집들이 즐비합니다. 이날은 수요일 저녁이었고 장마 기간이라 비도 꽤 많이 온 날이었는데도 가게마다 손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메인 상권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고깃집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게마다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점심 식사 위주의 밥집, 커피 전문점, 저녁 회식을 위한 고깃집과 해산물 요리, 2차로 가는 치킨이나 호프집까지 여러 업태의 가게들이 섞여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봤듯이 아직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로요.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해졌습니다. 지금의 고덕 신도시 상권은 입주하는 주거 세대보다는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의 영향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래서 고깃집이나 주점 같은 업종이 강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하는 세대가 늘어난다 해도 가족 단위 외식 고객이 이쪽 상권으로 유입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상권의 구획이 지금보다 명확하게 나눌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상권뿐만 아니라 전체 신도시가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인해 확실한 상주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 공공기관이나 학교, 병원이 들어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되니 신도시가 조성되고 일하시는 분들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해야 돼서 상권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른 신도시가 조성되는 순서와는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시죠? 아직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고 학원이나 병원 수도 부족해 보이고 학교도 계획된 일정대로 꼭 개교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상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인구의 힘이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이시죠? 오늘은 평택 고덕 신도시를 둘러봤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교육, 교통이나 사회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진 상태는 아니지만 왜 고덕 상권이 전국 1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보이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신도시의 잠재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단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2, 3단계까지도 지속 추적하면서 조사하고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